한국의 보석 하나가 너무 싸게 팔린 대가. 티켓 한 장에 732만 원. NBA 파이널보다 빚입니다. 토트넘 레비 회장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마케팅은 끝났다며 당당했던 그들이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즌1 판매 35% 급락, 주가 25% 폭락. 나이키마저 스폰서 계약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편 LA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버 마비, 매진 사태, 기업 가치 2배 상승, 런던에서 LA까지 8,000km를 날아온 영국 팬들. 자기 팀이 내보낸 선수를 보러 태평양을 건넨 겁니다. 33세 베테랑이라며 무시했던 그 선수가 지금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명의 한국인이 어떻게 미국 스포츠 역사를 바꿔놓았을까요? 토트넘의 350억 실수가 만든 충격적인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2025년 8월 어느 날 아침 토트넘 이사회 회의실에서 네비 회장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티켓 한 장이 오레오타이 $500라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후 회장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남은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간지구 반대편 LA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스포츠의 혁명 한가운데 있어요. LAFC 마케팅 사무실 책임자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속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죠. 웹사이트 접속자 수 티켓, 판매량, 매출 현황까지. 저는 마크 에반스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축구를 보고 자랐고 15년 넘게 스포츠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예전엔 토트넘 프론트워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고 손흥민 이적 당시 내부 분위기를 비교적 잘 아는 몇 안 되는 외부인이었죠. 지금은 LA에서 스포츠 칼럼을 쓰며 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도시가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손흥민 그 티켓이 한 장에 무려 732만 원. NBA 파이널보다 심지어 슈퍼보보도 비쌌습니다. 그것도 MLS 경기 티켓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책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죠. 이건 미친 일이야. 완전히 미친 일이라고 LAFC 사무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슈퍼볼 티켓보다 비쌌다고요? LAFC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NFL 플레이오우도 이 정도는 아닌데. 축구가 미식 축구를 이겼어요. 진짜로요. 마케팅팀 인턴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자가 하루 50만 건을 넘겼고 서버는 연일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VIP 석 100장이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오리섬 $500, 한국 돈으로 760만 원짜리 티켓이 가장 먼저 팔렸고 일반석보다 프리미엄석이 더 빨리 동났습니다. 총 매출은 단 하루 만에 $1200만 돌파했죠. 무려 170억. 손흥민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데뷔전을 앞두고 티켓이 완판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티켓을 사고 파는 리셀 시장에서는 가격이 15,000달러인 2,100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래도 사례는 사람들이 줄을 샀습니다.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유니폼 언제 나와요? 한국어로 응원 문구 어떻겠어요? 손흥민이랑 한국 굿즈는 없어요? 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LA 다운타운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이 매진 사례까지 이어졌죠. LAFC의 기업 가치는 이틀 만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스폰서 계약 재협상 요청이 밀려들었고 중개권 회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200개 이상 국가에서 방영권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소셜 미디어 양금 양은 5천만 건을 돌파했죠. 반대로 토트넘은 어땠을까요?
시즌1 판매는 전년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홈경기 예매율도 40% 가까이 떨어졌죠. 주가는 25%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레비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런던의 한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 전 상업적 한계가 있다며 손흥민이의 적을 반겼던 그 판단이 지금 세계 최악의 경영실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선수를 너무 싸게 팔아 넘겼습니다. LAM은 단 하루 만에 그 판단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자 최고의 투자였는지를 입증해 버렸죠.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에 미국 경제가 반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시스템까지 이겼다고 보도했죠. 그날 이후 저는 스포츠가 아니라 경제 현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버가 또 다운됐어요. 손흥민이 때문에요. LAFC 기술팀 직원의 외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서버 마비는 성공에 증거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이었던 저조차도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았다. 한국의 보석 하나를 헐박세 넘긴 토트넘의 실수는 이제 전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교훈이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 8월 손흥민이의 MLS 이적 발표가 터진 순간 그때부터 모든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었죠. 2.6억 50만 달러. 그게 미국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라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티켓 판매 사이트가 동시에 접속 마비에 빠졌습니다. 단 30분 만에 말이죠. LAFC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티켓 마스터 스토퍼부까지 모든 플랫폼이 한꺼번에 멈춰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데뷔 전 티켓은 언제 나오나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일단 예약부터 하고 싶어요. VIP 속도 있나요? 얼마든지 낼게요. 고객센터에는 1시간 만에 5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상담원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같은 질문만 반복해서 들었죠. LAFC 마케팅팀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마케팅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그들은 원래 일주일에 걸쳐 티켓을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 30분 만에 그 계획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죠. ESPN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MBC 스포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만 따로 중계권을 사겠다는 제안이 쏟아졌죠.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ESPN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손흥민이 데뷔 전 특별 중계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가격은 상관없다던 팬들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VIP 티켓 사전 예약 신청이 5분 만에 1000건을 넘었고 드리셀 시장에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티켓이 1만 5천 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스폰서들의 반응은 더욱 빨랐습니다. 아디다스는 당일 오후에 LAFC와 긴급 미팅을 요청했고 현대자동차는 스타디움 네이밍 라이트 제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에 미국 경제가 반응했습니다. 제가 그날 쓴 칼럼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완전히 다궈졌습니다. 트위터에서 손흥민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틱톡에서는 손흥민이 영상이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현상입니다. LAFC CEO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굿즈판 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직 유니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전 주문이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LAFC 로고가 들어간 모든 상품이 품절 대란을 겪었죠. 웹사이트 트래픽은 하루 만에 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10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서버 증설을 긴급히 진행해야 했죠. 중계권 계약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200개 이상 국가에서 방영권 문의가 들어왔고 아시아 지역 중계권료는 기존의 5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선수 이적 발표 하나로 미국 전역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로 시작된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축구 팬들이 먼저 반응했지만 곧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죠.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포럼에 올라온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영어로 쓰여진 댓글이었죠. 미국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국 음식점들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손흥민 팬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고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축구를 넘어선 문화 현상입니다. UCLA 스포츠 마케팅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숫자들이 정리됐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자 50만 명, 소셜미디어 언급량 3천만 건, 사전 티켓 예약 신청 5만 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하나가 미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티켓 오픈 전부터 서버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트래픽 500% 증가 서버 3번 다운됐어요. 백업 서버, 가동에 빨리 아마존 클라우드 증설 요청했는데 그것도 떨려요. 기술팀장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지시했습니다. 20년 IT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죠. 이거 해킹 공격 수준 아닌가요? 신입 개발자가 물었습니다. 선수 한 명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팀장이 스는 숨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티켓 오픈 후 판매 시작 1분 만에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직접 티켓 구매를 시도해 봤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 현상을 몸소 체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전각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고객이 50만 명입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였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티켓팅을 시도하던 동료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크 내 순서가 48만 번째래. 이거 오늘 중에 될까? 글쎄 나도 45만 번째야. 우리는 서로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널리스트 생활 15년 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 후 순서가 10만 번대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마크 VIP 속 벌써 매진일에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솔드아웃이 떠 있었죠. 5대 500달러짜리 VIP 티켓 100장이 가장 먼저 팔렸습니다. 정확히 3분이 걸렸습니다. 일반석보다 프리미엄석이 더 빨리 동났습니다. 2,000여국 50만 달러 미쳤군. 제 옆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미친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먼저 팔렸습니다. 150달러부터 5대마포 5달러까지 차된 가격제였는데 가장 비싼 것부터 매진됐죠. 이건 경제 법칙을 뒤집는 현상입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뉴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매자 분석 결과였습니다. 전체 구매자 중 한국인은 단 30%였습니다. 나머지 70%는 미국인, 멕시코인, 심지어 유럽에서 온 팬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LA까지 날아올 겁니다. 독일에서 티켓을 산 팬의 인터뷰였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상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티켓 오늘의 1,500달러짜리가 가장 먼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날 쓴 기사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새 시장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오래렌터 500달러에 산 VIP 티켓이 1만 5천 달러에 재판매됐습니다. 그래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그날 우리는 단순한 티켓이 아니라 문화적 사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LAFC 마케팅 디렉터의 회고였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화하는 시스템이었죠. 최저 150달러에서 시작된 티켓이 몇 시간 만에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서버가 멈추는 소리를 처음으로 실제로 들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소 트래픽의 100배였습니다. 아마존 구글 수준의 트래픽이 축구팀 홈페이지에 몰린 것이었죠.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든 시스템이 무력해졌습니다.
티켓을 산 사람 중 70%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구매자 통계가 나온 후 모든 언론이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 팬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축구광들, 모두가 손흥민을 보기 위해 LA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월드컵도 아니고 챔피언스리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기는 뭡니까? 스포츠 해석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LA 다운타운 호텔들의 예약률이 98%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날짜 주변 일주일이 모두 매진됐죠. 호텔 가격도 3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은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김치, 불고기를 찾는 외국인들이 줄을 섰거든요. 손흥민은 이제 세계의 선수였습니다. 그날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시작했지만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한국 선수를 보기 위해 세계인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를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들었죠. 경기장 밖 대형 스크린도 매진됐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유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 팔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슈퍼스타를 맞이했습니다. LA 시장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숫자들이 정리됐습니다. 총 매출 1000점 200만 달러 완판까지 걸린 시간 4시간, 대기자 명단 20만 명.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해도 웃고 있는 사람들, 비싼 돈을 내고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손흥민이라는 이름만으로 설레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의 LAFC 데뷔전, BMO 스타디움이 아닌 원정 데뷔전이었지만 시트기 스타디움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태극기가 보이네요. ESPN 해설자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한국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금발의 백인 남성의 손흥민을 한국 발음으로 외치고 있었고 ESPN의 가족들이 태극기 페이스 파인팅을 하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자석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경기를 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거든요.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 한국 국기, 태극기 문신까지 5만 관중 중 절반 이상의 교화 관련된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축구가 아니라 한국 문화 행사 같아 옆자리 동료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슈퍼볼 티켓보다 비싸다고요? LAFC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NFL 플레이오프도 이 정도는 아닌데 축구가 미식 축구를 이겼어요. 진짜로요? 마케팅팀 인턴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후반 16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됐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의 스타디움을 뒤흔들었죠. 18,0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첫 터치부터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수비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로 침투했습니다. 후반 32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급하게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클린 태클이 아니었습니다. 페널티, 주심이 주저의지 없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VAR 확인 후에도 판정은 뒤바뀌지 않았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그는 증명해냈다. 제가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데니스 부안가가 키커로 나서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2대2 동점. 손흥민의 페널티 유도가 팀을 구한 순간이었죠. 경기는 무슨 부로 끝났지만 손흥민은 단 30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2주 후에 시작됐습니다. FC 데러스와의 원정 경기, 손흥민의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전반 6분, 페널티 박스 앞 22m의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키커로 나섭니다.
중계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짧게 뛰어올라 오른발로 감아찬 순간 볼은 수비벽을 넘어 골 때 왼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골, 골. 이건 환상적입니다. ESPN 해설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골키퍼는 송읒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궤적의 프리킥 기호였죠. 손흥민은 득점 후 동료들과 포옹한 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이 전 세계에서 생중계됐죠. 경기가 끝나자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MLS 2주의 골 투표에서 60.4%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경기 만에 데뷔골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손흥민의 프리킥 영상은 24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MLS의 인터 마이애미 데뷔골보다 빠른 속도였죠. 미국은 지금 진짜 슈퍼스타를 맞이했다. ESPN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케팅 효과였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하루 만에 15만 장을 돌파한 겁니다. MLS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세운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거죠. 톰 브레디 은퇴식보다 검색량이 높아요? 소셜 미디어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완전 미쳤네. 슈퍼볼 광고비보다 비싸잖아. ESPN 간부가 중계권료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LAFC의 기업 가치는 일주일 만에 30% 상승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수치였죠. 스폰서 신문인은 하루 평균 50건씩 들어왔습니다. NFF의 시즌 오프닝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티켓 판매 담당자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미식 축구의 나라에서 축구 선수 한 명 때문에 이 난리가 나다니 한 팬이 대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손흥민 관련 굿즈 회장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은 예약이 한 달 뒤까지 꽉 찼죠. 손흥민 버거 7번, 김치찌개 프리킥 불고기 메뉴 이름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홈경기 티켓은 모든 경기가 매진됐습니다. 시즌 티켓 대기자만 8만 명을 넘었죠. NFF의 로스앤젤레스 램스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손흥민이 NFF를 넘어섰다. 슈퍼볼도 이런 열기는 아니었는데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NBA 레이커스 스타디움에서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오는 미국인들 말이죠. 그의 골 하나가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새겼다.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검색어 트렌드에서도 증명됐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전역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킥 한국 LAFC 태극기 같은 연관 검색어도 급상승했죠. 소셜 미디어는 완전히 달궈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 관련 해시 태그가 1월 건을 돌파했습니다. 틱톡에서는 그의 프리킥을 따라하는 영상이 5천만 뷰를 기록했죠. 우리는 이제 축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보러 간다. 한 팬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역사를 바꾼 선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데뷔전은 단순한 시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준 무대였죠. 화려한 골, 완벽한 어시스트 그리고 겸손한 인성까지. 그는 이제 MLS의 선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었다. 제가 그날 밤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팬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티켓값이 아깝지 않다는 표정들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수출국이 아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한 미국인 팬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미국 스포츠계를 뒤흔든 한국인. 기술, 인격, 매너까지 완벽한 글로벌 슈퍼스타의 탄생 순간을 저는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데뷔골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골 영상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4월 후 저는 런던의 옛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들었습니다. 마크, 너 이거 믿을 수 있어.
레비 회장이 손흥민 이적 결정을 내릴 때 한 말이야. 뭐라고 했는데 아시아 마케팅 효과는 끝났다고, 손흥민도 이제 피크가 지났다고 판단했다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료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 손흥민 이적 당시 토트넘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마케팅 효과는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비 회장의 측근이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손흥민도 나이가 있고 새로운 스타를 찾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쿠보 다케 부사 같은 젊은 선수로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결론 지었죠. 더 충격적인 건 계약 갱신 거절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이콘으로 남기엔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투자 대비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이유였죠. 마케팅 데이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손흥민 개인의 상품성도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토트넘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몇 주 후 미국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LAFC는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마다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홈경기는 물론이고 원정 경기조차 티켓이 동났죠. ESPN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를 바꿨습니다.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LAFC의 경기당 평균 수익이 300% 증가했고 중계 권유는 5배로 뛰었습니다. 스폰서 계약도 줄줄이 이어졌죠. 반면 토트넘은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런던 현지 언론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수익의 정점을 헐맛에 넘겼다. 가디언지의 신랄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이적 실수, 텔레그래프지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BBC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토트넘 경영진은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오해했다. 손흥민의 가치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지역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스카이스톡스 코치코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 33세 크리스티안 후 호날드를 봐라.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아시아 시장이 끝났다고. 미국이 아시아보다 더 열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미국 언론들은 토트넘의 판단을 역사적 실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건 선수가 아니라 문화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만 봤다. 하지만 그는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USA 투데이도 가세했습니다. 내부 정보들이 더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측에서 연봉 동교도 심지어 삭감도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토트넘 내부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단에서 이적을 허락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내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독이 주요 선수들과 면담을 했는데 손흥민만 유일하게 떠나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구단에 실망해서였다는 게 함정이죠. 영국 축구계 전체가 토트넘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결국 실력으로 대감된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영국 언론에도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헐값에 판 데가 이제 세계가 조롱하고 있다. 저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의 마케팅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뭉뚱그려 봤어요.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사실상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는데 이걸 단순히 한국 마케팅으로만 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의 성공으로 한국 축구 전체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리그 중계권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 유망주들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인은 더 이상 잠재력이 아니다. 기준이다. 미국 스포츠마켓의 ESPN의 분석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는 건 선수 한 명을 판 게 아니다. 전체 시장을 포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토트넘의 잘못된 판단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첫째, 마케팅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시장 성장률 둔화를 손흥민 개인의 가치 하락으로 착각한 것이었죠. 둘째, 글로벌 트렌드를 잊지 못했습니다. MRS의 급성장과 미국 축구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손흥민 개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나이야만 집착해서 여전한 실력과 마케팅 파워를 무시했죠. 한국 선수를 과소평가한 유럽 구단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 오만이 세계 스포츠 역사에 남을 실수로 이어진 것이었죠. 토트넘 팬들도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버렸다. 토트넘 팬포럼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 나아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잃고 미래도 잃었다. 그날 밤 제가 쓴 칼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런던에서는 참혹한 현실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즌1 갱신율이 35% 떨어졌다고요? 토트넘 마케팅팀 회의실에서 터진 침묵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빨간 숫자들을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정확히 35% 하락입니다.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수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매출 손실은 약 2,800만 파운드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나로 약 490억 원이죠. 회의실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떠난 것뿐인데 이런 재앙적 수치가 나올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홈경기 예매율이 42% 급락했습니다. 6만 2천석 규모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평균 1만 5천석이 비어있는 현실이 됐죠. 손흥민을 잊고 토트넘은 수익도 편도 정체성도 잃었다. 제가 그날 쓴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나이키에서 날아온 공문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스폰서십 계약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이키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의 공식 서신이었습니다. 연간 3천만 파운드에서 2,200만 파운드로 조정을 제안합니다. 단숨에 800만 파운드, 하나 약 140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글로벌 마케팅 자산이 사라지자 즉각 반응한 것이었죠. 팬들의 분노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우린 영혼을 팔았다. 토트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목이었습니다. 댓글 수만 8,000개를 넘겼고 대부분이 구단 경영진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었습니다. 레비아웃, 레비아웃? 트위터에서 이 해시태그가 영국 트렌드 1위를 3일 연속 기록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죠. 새 시즌 홈 개막 전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6만 2천 석 중만 2천석이 턱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관중들도 예전 같은 열광적 응원 대신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여기가 정말 토트넘 홈구장이 맞습니까? 원정팀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런던 더비 경기인데도 이 정도 분위기였으니 말입니다. 경기 내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던 왼쪽 윙자리는 완전히 위력을 잃어먹었고 선수들도 자신감 없는 플레이만 반복했습니다. 팬들은 7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와서는 빈 좌석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다. 한 팬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캡션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선수단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리더십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더욱 험악했죠. 레비 회장 손흥민 판매 결정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한 대주주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클럽 가치 15% 하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회장 사퇴 경영진 전면 교체 30년 토트넘, 역사상 이런 격렬한 주주총회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참석자 절반 이상이 퇴진을 요구했죠. 레비 회장의 변명은 더욱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나이와 장기적 전략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33세가 늙었다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주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팬클럽의 이탈은 더욱 갚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공식 팬클럽 회원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62%, 일본은 48%,
중국은 44%씩 줄었죠. 한국의 자존심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 팬클럽 회장의역 풀머 회장의 성명서였습니다. 상품 판매 실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스토어에서 유니폼 판매가 52% 급감했습니다. 특히 7번 유니폼은 아예 판매 중단 상태가 됐죠. 30년간 일해 왔는데 이런 급락은 처음 봅니다. 상품 판매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반대로 런던에서 LAFC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LAFC 유니폼을 사러 와요. 참 복잡한 심정입니다. 스포츠 용품점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클럽 가치 평가에서도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브스 최신 평가에서 토트넘은 전년 대비 18% 하락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AFC는 35% 상승했죠. 이건 경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의 붕괴다. 스포츠 경영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토트넘 박물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전시 코너 앞에 팬들이 꽃다발과 편지를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토트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팬이 남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에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12%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레비는 토트넘을 파괴했다. 손흥민 판매는 클럽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다. 팬들의 분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떠난 것만으로 세계적 클럽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손흥민 없는 구단의 참혹한 현실로 입증된 한국 선수의 진짜 가치. 한 명의 한국인이 세계 구단의 운명을 좌우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몰락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3분 17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손흥민에게 감사를. 우리는 글을 보낼 땐 무심했지만 읽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영상을 보며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영상은 손흥민의 토트넘 10년 여정을 담았습니다. 2015년 어린 얼굴로 입단하던 모습부터 2025년 눈물의 작별 인사까지 173골의 모든 순간이 압축돼 있었죠. 마지막 장면에서 하얀 글씨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포에버 소니가 새겨져 있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200만 뷰, 6시간 후 800만 뷰, 하루 만에 2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3,500만 뷰를 넘어선 것이었죠. 이건 헌정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과문이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완전히 국경을 잃었습니다. 18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15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 댓글까지 쏟아졌습니다. 글을 읽은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석의 가치를 깨달았다. 한 영국 팬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LA 직항편 예약이 급증한 것입니다. 손흥민 보러 LA 간다. 이 해시태그가 영국 트위터 트렌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런던에서 LA로 날아간 토트넘 팬들이 2,200명을 넘었습니다. 8,000km를 날아가서 자신들이 보는 선수를 보는 아이러니한 순례길이었죠. LA 다운타운 호텔들의 예약률이 99%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홈 데뷔 전 주변 일빌관이 완전 매진됐습니다. 영국에서 온 손님이 70% 넘어요. 모두 축구 경기 보러 오셨대요.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 매니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비해 모 스타디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4시간 전 토트넘 스카프를 목에 건 50대 영국 남성이 경기장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나가던 한국인 팬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25년간 토트넘을 응원해왔어요.
손흥민은 우리 팀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였거든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내버렸어요. 이제 그를 보려면 지구 반대편까지 와야 한다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한국인 팬이 그에게 다가가 한국 국기를 건네줬습니다. 오늘은 함께 응원해요. 손흥민은 우리 모두의 선수니까요. 영국인 남성은 태극기를 받아들고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LAFC 응원석에 앉아있는 영국인들, 손흥민 토트넘 7번 유니폼을 입고 LAFC 경기를 보는 가족들, 한국어로 손흥민 응원가를 부르려고 노력하는 외국인들. 영국 팬이 태극기를 들고 LA에서 울고 있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준다. 제가 그날 목격한 장면을 기사에 썼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5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손흥민을 향해 박수를 쳤는데 그중 상당수가 영국에서 온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손 발음이 어색해도 진심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첫 터치를 할 때 관중석에서 터진 함성은 월드컵 결승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말은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10년간 함께 해주신 분들이니까 어디에 있던 제게는 가족이에요. 겸손함 그대로였습니다. 지금도 토트넘에서 보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인터뷰 영상도 8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이 경기장에서 들고 온 플래카드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소니, 우리가 틀렸어. 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50만 번 이상 공유됐죠. 더 놀라운 건 문화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미국인들이 폭증한 것입니다. LA 한국문화원 한국어 수강 신청이 400% 증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어와요. 한 수강생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손흥민 효과를 활용한 한류 확산 방안을 발표했죠. 한 명의 축구 선수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높인 사례는 전례가 없다. 문체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었다. LA타임스의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세대를 초월한 감동이었습니다. 10살 미국 소년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배워서 손흥민에게 인사했고 70대 할머니가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감동을 준다. 한 교육학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를 넘어선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감정이었고 화합이었고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바라본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BMO 스타디움 VIP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손흥민의 LAFC 입단 22일째 드디어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믿을 수 있어. 유니폼이 하루에 10,000장씩 팔리고 있어. LAFC 상품팀 매니저 톰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실시간 판매 데이터가 찍힌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지금까지 총 15만 장이 넘었다고. 이건 매시 기록도 뛰어넘는 속도네. 그것도 3주 만에요. 나이키 본사에서 긴급 생산 지시가 내려왔대요. 나이키 북미 담당자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전 세계 8개 공장이 24시간 풀가동 중이에요. 솔직히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MRS 본부는 더욱 분주했죠. 돈가버 커미셔너는 아예 LA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장 계획을 앞당기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그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에요. 2026년 목표였는데 2025년 말로 당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손흥민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거든. 시애틀, 샐러드,
애틀랜타에서 연락이 계속 와. 실제로 새로운 프랜차이즈 도시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모두 우리도 손흥민 같은 스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애플 TV 미팅룸에서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MRS 시즌 패스 구독자가 30% 늘었어요. 대부분 손흥민 경기 때문이고요. 애플 스포츠 콘텐츠 팀장이 보고했죠. 아시아 지역은 200% 폭증이에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전체가 움직였어요. 계약 조건 재협상 들어가야겠네.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근거가 될 거야. 주식시장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LAFC 모기업 BD 프로퍼티 주가가 18% 뛰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손흥민 이펙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스포츠 프랜차이즈 투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분석 보고서에 쓴 문장이에요. 언론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에서는 특별회의가 열렸죠. 일면 톱 기사로 가자. 제목은 한국의 축구 외교관, 미국을 정복하다로 스포츠 면만으로는 부족해요. 사회면, 경제면까지 연계 기획 어때요? 뉴욕타임스는 더 과감했어요. 스포츠 섹션 전체를 손흥민 특집으로 꾸미었거든요.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미국 스포츠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헤드라인만으로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었죠. ESPN 오리지널 스튜디오에서는 흥미진진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확정이야. 프로듀서 마이클이 손을 탁 쳤어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손 미국을 움직인 한국인 어때? 올해 안에 방영 목표야.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손흥민 적응기 리얼리티 시리즈 어때요? 웰컴 투 아메리카 손 같은 걸로. 좋네요. 일상적인 모습부터 경기장 뒷이야기까지 다 담아보죠. 가장 놀라운 건 NFL의 반응이었어요. 로즈볼 스타디움 관계자가 LAFC에 직접 연락을 했거든요. 다음 중요한 경기 우리 구장에서 어때요? 9만 석이면 충분할까요? 손흥민 팬들이라면 글쎄요 12만 석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음 주 3D의 고전은 로즈볼에서 열리기로 결정됐어요. 축구가 미식 축구의 성질을 점령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였죠. 한국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어요. 문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미 스포츠 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있어요. 2002 우미우코이 월드컵 앞두고 이보다 완벽한 홍보대사는 없을 거예요. 북중미 월드컵 조직위에서도 주목했죠. 미국 축구 열기가 한 단계 격상됐네요. 월드컵 성공의 청신호예요. 조직위원장이 시에는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한국축구협회는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케팅 전략 전면 개편에 들어갑니다. 손흥민 중심의 글로벌 전략으로 한국 축구 위상을 끌어올리겠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지막 기사를 쓰며 감회에 젖었어요. 지난 22일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거든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미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썩하는 과정이었죠. LAFC 구단에서는 벌써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손흥민 아카데미 설립 어때요? 한미 유소년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네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현대자동차 북미지사에서는 마케팅 예산을 30% 증했었거든요. 손흥민 덕분에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삼성전자도 LAFC 공식 스폰서십을 검토 중이었어요. K브랜드 전체가 수혜를 받고 있어요. 손흥민 효과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네요. 가장 감동적인 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LA 한국학교 앞은 연일문이 전화로 북새통이었거든요. 아이가 한국어 배우고 싶대요.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면서요. 한 미국인 학부모의 말이에요. 유소년 축구 콜럽에도 변화가 이뤘어요. 아시아계 아이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한 코치의 증언이었어요. 손흥민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져요. 손흥민이 쌓아가는 미국에서의 인기는 한국 대표팀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월드컵 때 미국에서 한국 응원 분위기가 어떨지 벌써 기대돼요. 미국 축구협회 관계자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 경기는 티켓 구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서 LA 야경을 바라봤어요. 멀리 BMO 스타디움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죠. 22일 전만 해도 그냥 로컬팀 홍구장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가 됐어요. 한 명의 한국인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거든요. 다음 주면 로즈보라에서 9만 관중이 손흥민을 보려고 모일 거예요.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장관이 될 거예요. 그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구나. 손흥민이 증명하고 있는 건 단순한 축구 실력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었죠. 이제 온 세상이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선수 하나가 미국 스포츠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한 명의 한국인이 미국 스포츠 역사를 다시 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골을 넣었을 뿐이지만 그 골 하나하나가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진정성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토트넘이 놓친 건 선수 하나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LAFC가 얻은 건 골잡이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고요. 33세 베테랑의 도전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줬죠.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든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